든든한 건강 정보가 있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임준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임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무릎 통증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데는 많은 원인이 있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면 호전될 수 있는데요. 또 평소 무릎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피해야 할 부분, 기억해야 할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한의학에서는 무릎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무릎 통증인데요. 이제 통증이 생기는 부위인 무릎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릎의 위치, 구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무릎 관절은 펴 운동과 굽힘 운동에 관여합니다. 무릎 관절은 대퇴골, 경골, 슬개골이 관절을 이루고 있으며 구조상 불안정한 관절로 뼈 외 근육, 인대, 연골 등이 무릎 관절의 안정도에 기여합니다. 무릎 관절은 보행이나 서 있기 등에 항상 하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량도 가장 많아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관절입니다. 특별히 무릎에는 대퇴골과 경골의 연골 외에도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연골이 충격으로 인하여 파열되거나 퇴행성으로 닳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하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거나 닳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 사이에 위치하는 섬유성 연골 조직으로 C자의 반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점프, 급정거, 미끄러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외력에 의해 무릎 관절이 뒤틀리거나 전후 좌우로 심하게 꺾이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데 지장이 생기며 심한 통증으로 양반다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 역시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한 질환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무릎은 외상이나 충격에 의해서 근육이나 인대가 염좌 혹은 파열될 수 있고 연골 또한 찢어지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퇴행성으로는 관절염, 슬개골 연골연화증 등 질환이 있고 구조적 이상으로 추벽증후군, 외반슬, 내반슬 등으로 인해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골절, 관절낭염, 슬개건염 등의 염증성 질환이 있고요. 관절 내 조각이 떠다니는 유리체에 의한 통증, 류마토이드 관절염이나 통풍과 같이 내과적 기저질환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꽤 많은 질환이 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어떤 질환이 있습니까? 근육통이나 인대의 통증이 가장 흔하게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다가 삐거나 장시간 운동이나 일을 한 이후에 근육이나 인대에 긴장이 생겨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는 무릎 관절 외부의 인대나 근육의 파열, 무릎 관절 안쪽의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 없이 발생한 통증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슬개골 연골 연화증 등의 퇴행성 질환이 많으며 건염, 관절낭염 등의 염증성 질환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봤을 때, 뭐, 근육이나 인대 손상 하나, 그리고 염증성 질환 하나, 퇴행성 질환 하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 연령대별로 볼 때 이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젊은 연령에서는 외부 활동이나 운동량이 많아서 근육이나 인대의 염좌, 연골의 손상 등이 많이 일어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퇴행성 질환의 비율도 함께 높아집니다. 네, 뭐 통증의 원인이 확실한 경우는 그 원인에 따라서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행하면 되는데 사실 특정 어떤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무릎에 대한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마토이드 관절염이나 통풍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데 처음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외상에 의한 통증이나 퇴행성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학적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육이나 인대의 긴장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질환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며 쉽게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아, 그럼 말씀하신 인대나 어떤 근육의 긴장 때문에 무릎 통증이 나타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치료 없이 뭐 찜질이라든지 어떤 휴식만으로도 호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네, 대부분 휴식이나 찜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근육이나 인대의 긴장도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고 환자 스스로는 다른 질환과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상한 지 2, 3일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진료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뭐 스스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내렸다가 병을 더 키우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 통증 발생 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지나친 운동이 원인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기, 쪼그려 걷기 등은 무릎 관절에 지나친 무리를 줍니다. 가만히 서 있거나 천천히 걸을 때에도 무릎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운동은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계단이나 산 오르기를 적당히 할 경우 무릎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계단이나 산에서 내려올 때 무릎의 대퇴골과 경골 사이 연골에 많은 하중이 실려 관절 손상을 유발합니다. 네, 사실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오히려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지나친 운동 말고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둘째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골의 탄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릎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매끄럽고 투명했던 연골의 빛깔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거칠고 마모도 심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관절의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원인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지나친 운동은 본인이 스스로 조절을 좀 할 수 있는데 방금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퇴행성 변화는 이게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네, 퇴행성 변화는 노화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정도는 누구나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20대의 나이에도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관절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50대에도 비교적 퇴행성 변화가 적게 나타나죠. 따라서 알맞은 치료와 적당한 운동은 퇴행성 변화를 늦추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진행 속도는 늦출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원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나친 운동과 퇴행성 변화. 이외에 또 어떤 원인이 더 있습니까? 네, 셋째로 비만입니다. 체중이 무릎 관절에 주는 실제 압력은 보통 체중의 3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서서 활동하는 경우 높은 체중이 무릎 관절을 누르게 되면 관절면 손상이 발생됩니다. 또한 비만인 경우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근육에 과부하를 주게 되어 근육통도 잘 발생시킵니다. 네, 체중도 연관이 있군요. 그리고 이제 무릎 하면 또 사실 자세와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포함이 돼 있나요, 원인에? 네, 그래서 잘못된 자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걸레질 같은 경우 관절면을 손상시킵니다. 양반 다리를 자주 하는 경우에도 무릎 관절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허리 통증에 있는 환자에게도 금기사항입니다. 최대한 어느 한 근육, 인대, 힘줄, 연골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무게를 분산할 수 있는 자세를 습관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통증의 원인 먼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증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손상이 적어도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도 있듯이 그렇게 좀 개인차가 있는데요. 무릎에도 통증 외에 혹시 다른 증상을 더 느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적, 부종, 열, 감각 이상이나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 시에는 심하게 붓고 멍이 들고 발적 등이 일어나며 전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무릎의 움직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이 지속될 때
관절 주변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천자에서 흡인해도 다시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외상으로 인한 손상 시 무릎 관절 주변의 신경이 손상을 받거나 주변 조직이 심하게 부어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감각 이상이나 저림, 스치기만 해도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웬만한 통증은 그냥 참고 넘기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무릎 통증 같은 경우는 아유, 날씨가 안 좋다 혹은 나이 들어서 그래 라는 여러저러한 이유만으로 또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통증을 왜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도 한번 짚어주시죠. 젊은 연령에서 근육과 인대의 손상, 고령층에서는 퇴행성 질환이 많다고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 젊었을 때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손상받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약간의 통증이라도 있다면 바로 치료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심하게 진행이 됐다면 슬관절 치환술, 즉 인공관절만이 유일한 치료가 되는데 초기에 치료를 받아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무릎 통증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했을 때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무릎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님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방 치료는 크게 침, 뜸, 부항, 약침과 봉침,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침 치료는 소염 진통작용과 근육, 인대를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며 뜸과 부항요법은 침과 함께 경락의 기혈 소통을 도와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약침은 각종 한약재를 인체 내에 주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추출한 약액을 경혈에 넣는 시술 방법으로 자침의 효과와 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성 어혈 약침, 황련 해독 약침, 근유한 약침 등 증상에 맞게 사용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치료 방법 중에 봉침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무릎 통증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까? 봉침은 벌의 독을 추출한 후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든 약액을 넣은 침으로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에 따라 치료점인 경혈에 침을 놓아 봉약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봉약은 멜라틴, 아파민, 포스포리파제 등 40여 종의 생화학적인 약 성분이 있어 항염증, 동통 억제, 호르몬 분비 촉진,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정제한 벌독이라도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꼭 피부에 미량의 봉약을 테스트하게 되며 심한 알러지 반응, 즉 발적이나 부종, 소양감이 심한 경우는 봉침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한약 역시 환자분의 증상과 체질에 맞게 처방합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치료법들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뭐 한약도 있고요. 부항에 뜸에 약침, 봉침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환자들에게 같은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게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질환마다 또 질환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조금씩 다른데요. 근육이나 인대의 가벼운 긴장이나 염자는 침과 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하게 붓고 멍이 들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약침, 봉침, 한약의 치료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에는 봉침을 위주로 하고 근육과 인대를 강하게 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퇴행성 질환의 한방치료 목표는 통증을 최대한 줄인 상태로 관리하고 질환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무릎 아팠을 때 외과적인 수술을 받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수술을 받고 나서 말씀하신 이런 한방 치료를 받는 게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통 수술 이후 1개월 정도는 수술 부위에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는 한약 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이후 재활계의 침 치료는 매우 효과적인데요. 물리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주변 조직에서 퇴행성 변화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한방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릎 치료를 받을 때 어떤 피해야 할 운동이 있는지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큰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운동이든지 통증이 생기면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지속하는 것이 가장 나쁜 운동입니다. 치료 시에는 최대한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생활 시에도 통증이 있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은 서서히 호전되지만 한순간 충격에 의해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통증이 느껴진다면 운동과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 이것뿐입니까? 혹시 아니면 더 주의할 사항이 더 있습니까? 앞서 잘못된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양반다리, 무릎을 꿇는 자세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또 흡연은 혈액의 산소 포화도를 낮춰 손상 조직의 치유를 더디게 하며 음주는 체내 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호전을 방해합니다. 완치 후에도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치료 후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주의사항들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평소에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어떤 실천들을 해야 하는지도 좀 팁을 주시죠. 우리나라는 좌식 생활이 많습니다. 최대한 좌식 생활을 피하는 게 좋은데 회식이나 식사 등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건강에는 슬개골의 위쪽,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대퇴사두근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 혹은 스쿼트 운동을 통하여 근육의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하중은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간편한 운동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걷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또한 천천히 걷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한약에서는 칠정과 음식으로 인한 습사가 정체되어 무릎 통증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술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임준혁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